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대선이 코앞에 앞두고 있는 이 상태에서 참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있으면 참담하고 암울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데 보시는 분들은 또 오죽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요즘 정치에 대한 거 보지도 않는다, 뉴스 보지도 않는다, 화딱지 나가지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그 심정이 공감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한민국이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재명에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쩌다가 진짜 나라 꼴이 이렇게 됐을까? 국군이 다 해도 이렇게 다 하는 것인가? 생각도 들고요. 참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나라는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참 참담하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는 대한민국은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이재명은 문재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만한 인간이죠. 문재인은 어땠습니까? 저는 그냥 문재인은 북한의 대변인이었다. 아니면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대한민국을 그렇게 조직적으로 근본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너뜨릴 수 있었는지, 나라를 진짜 통째로 북한에다가 갖다 바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간은 더 무서운 인간이죠. 이 인간한테는 북한이 됐거나 중국이 됐거나 미국이 됐거나 다 상관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에만 맞는다라고 한다면은 자기의 모습을 금세 바꿔버릴 수도 있는 게 이재명이에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아니었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렇죠? 보수표 조금 받기 위해서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저기 뭡니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존경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존경한다고 얘기했더니 진천주 아니야. 이런 식으로 뒤집어 버리는 게 그게 바로 이재명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같은 인간한테는 뭐든지 이거는 통할 수가 있다. 바꿔 얘기해서 표만 된다라고 한다면 다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잡종인 인간이 이재명이라고 봅니다. 이게 진짜로 무서운 것이죠. 나라를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인기 영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국민들의 반대도 무릅쓸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진짜 정치인해야 되고 리더가 해야 되는 모습인 것인데, 이재명 그냥 뭐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 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한테도 쉐쉐할 수 있는 것이고, 미국한테도 땡큐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본한테도 아리가또 할 수 있는 게 그게 이재명이라는 것이죠. 제일 위험하고 제일 무서운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한테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광화문에서 출정식이 있었는데요.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였더라고요. 아무리 이제 이재명이라고 할지라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겠죠. 정말로 많은 인파가 광화문 광장을 갖다가 가득 채웠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사진은 저 두 장밖에 안 됩니다만, 사실상 서울 저기 시청까지 해가지고 가득 진짜 다 채우고 있더라고요. 과거에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그 인간들이 모여 있었던 그거만큼이나 저기 뭡니까? 저기 그 이재명의 출정식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환호하는 걸 보니까 날씨도 또 좋았거든요. 기분이 더 더럽게. 날씨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더 그냥 열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제 분노를 더 키웠던 게 뭐냐면은 거기 무슨 풍선 같은 게 이렇게 떠다녔다라고 해요. 풍선을 갑자기 왜 띄웠냐? 열기구 띄워가지고 무슨 이재명 떨어뜨리려고 하냐? 그게 아니고 이재명을 지켜라. 민주당이 출정식에 저격을 막기 위해 가지고 풍선까지 띄웠다라고 개 진짜 쌍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쇼도 정말 이 정도면은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우리가 정치적인 쇼라고 하는 것도 한두 번 정도 하고 이제 끝나면 아이고 진짜 막 웃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도대체 이런 식의 쇼를 하는 겁니까? 갑자기 뜬금포로 지난번에 뭐였습니까? 러시아제 무슨 권총 같은 것들을 저기 밀수입해가지고 이재명을 저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고 누가 한다는 것도 모르고 아무도 없어. 제가 보기에는 자작극일 가능성이 99.99%인데 그런 거 문자 하나 띡 공개해놓고 야 이것 봐봐라 이재명이가 저격당할 수도 있다. 재판 갈 때도 방탄복 입고 돌아다니지를 않나. 이번에 출정식 할 때 같은 경우도 풍선까지 띄워가지고 저격을 막겠다라고 생쇼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 정도면 진짜 가상한 것 같아요. 개수작이라고 할지라도 이 정도 노력을 가한다면 진짜 박수라도 한두 번 정도는 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금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공식 유세 시작과 함께 이재명에 대한 테러 위협이 고조되니까 이에 대응하는 경호 확보 차원이다 라고 하면서 출정식에서 원거리 저격 사각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이재명 주변에 풍선을 틔우기로 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슨 뭐 경호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풍선을 띄운다라 그래가지고 저격을 뭐 막을 수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거는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런 효과가 사실상 없는 것 같아. 구체적으로 선대위 관계자가 뭐라고 하냐? 풍선은 후보 경호를 확보하면서도 지지자들에게 보이기에 소프트한 사물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경호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미 두 문장 자체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재명이가 저격의 위협이 있고 뭐 테러의 위협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지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소프트한 사물을 쓴다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소프트한 사물을 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소프트하게 저격을 맞아라라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로 저격의 위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슨 뭐 진지하게 뭐 어떻게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풍선 같은 거 띄워놓고 이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 근데 이거를 진지하게 임하니까 더 소름 끼치는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뭐 하고 있냐? 이재명 후보의 테러를 기도하기 위해 러시아제 저격총이 수입됐다라는 첩보가 입수. 누가 보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 첩보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지난 10일에 테러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테러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후보 안전실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군경 출신의 현역 의원들을 배치하기도. 미치겠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개수작이 이런 식의 어떤 정신병자 같은 이런 행동이 개딸들한테는 통한다는 거 아니에요. 군경 출신의 현역 의원 누가 있죠? 김병주입니까? 김병주가 도대체 무슨 놈의 이재명의 뭐 테러가 있다라고 해도 무슨 뭐 그게 도움이 되겠냐고요. 병주가 막기를 하겠습니까? 대신 막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이재명 밀쳐가지고 그냥 이재명이 맞게끔 할 만한 그런 인간인데. 철저하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정치적인 쇼예요. 히틀러가 그러니까 자기한테 했던 그런 식의 정치적인 쇼, 군중을 선동하는 방식을 고지고대로 지금 민주당이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지지자들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지지자들을 뭉치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뭉치게끔 만드는 가장 좋은 수단이 뭡니까? 자기들의 리더, 자기들의 총통을 갖다가 위험 요소에 지금 직면해 있다. 실제로 그래서 그 히틀러에 대해 가지고 암살 시도가 몇 번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암살 시도가 실패할 때마다 히틀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웅으로 더 됐거든요. 완전히 그냥 신적인 인물처럼 그렇게 올라갔고 지지도도 더 올라갔거든요.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진짜로 이재명에 대한 암살 시도나 테러 시도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뽐뿌를 넘는 겁니다. 지들이 가장해가지고 가짜지가 암살 시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가지고 못하는 짓이 없다니까 이 인간들은. 이런 인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과반 정도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대통령직을 수행해 나간다. 5년 동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10대 공약을 만든 거를 보니까 돈만 그냥 다 처바르는 그런 식의 정책이에요. 문제는 뭐겠습니까? 돈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내놓고 있는 얘기가 뭡니까?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에 대해서 정부 재정 지출 구조 조정분 2025년부터 30년 동안 연간 총수입 증가분 이런 걸로 충당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두 개 공약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0개 공약에 싹 다 재원 조달 방식을 이런 식으로 써놨다라는 것인데 바꿔 얘기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방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2025년도부터 2030년 동안 총수입 증가분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2026년 됐습니까? 7년, 8년, 9년, 10년 됐습니까? 아무 방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 우리가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재정 건전성이 어느 정도 된다. 이거에 맞춰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를 세워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마치 대출도 받지 않고 대출이 나오겠지 싶어가지고 올인해가지고 사업체를 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 사업체가 그냥 단순히 1억, 2억, 3억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600조 가까이 된다라는 게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진성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시행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원 재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발표하기는 어렵고 집권한 뒤에 공개할 것이다.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어떻게 이거를 꾸릴지 뭐라는 거예요? 지금 공개 못한대요. 없으니까. 방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집권하거나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국가부채 보십시오. 54.5%로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들 중에서는 평균치를 처음으로 넘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코로나 때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식으로 뭐 국가부채가 늘어났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지금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그 지금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반면에 대한민국 어떻게 합니까? 천정부지로 계속해가지고 쏟아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코로나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까? 코로나 무슨 뭐 K 방역이다라고 해가지고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었다 그 난리를 치더니만 돈만 지금 갖다 때려박은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거를 똑같이 때려박고 있고 2023년도에
GDP의 46.9%였을 때 그때 우리의 빚이 1127조였습니다. 2023년도 말에 정부 부채가 GDP 50.7%인데 1217조였거든요. 만약에 이게 54%를 넘어서게 된다면 얼마가 된다라는 거예요? 1300조 정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재정 상태입니다. 근데 이재명은 10대 공약이 전부 다 뭐예요? 돈만 더 쓰겠대요. 돈 쓰고 돈 쓰고 돈 쓰겠대. 재원 마련 방안은 뭡니까? 라고 하면 집권하고 난 뒤에 공개하겠대. 정가 사범입니다. 수많은 범죄 혐의로 재판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무런 국가에 대한 비전이 없습니다. 그냥 철저하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돈 뿌리겠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할 줄 아는 거는 선동하고 쇼하는 거. 테러 위협이다 해서 풍선이나 띄울 줄 아는 거. 나 피습 한번 당하지 않았냐?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울고 먹고 있는 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된다고요? 비극입니다. 할 수 있는 게 근데 기도밖에 없다라는 게 더 비극이네요. 정말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